이 영상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읽어볼 논문은 이 논문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경고를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이해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올 것을 예상하는 바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럴 경우에 이 영상을 50번 정도 돌려보시거나 가볍게 넘기는 방법을 권고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보시죠. 자폐 아동에게 공동 관심을 위한 제안에 반응하기와 시작하기를 가르치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저널에 2008년에 실렸고요. 저자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는 이 저자들이 싫어요. 논문을 어찌나 복잡한 말로 저술하시고 설명을 어떻게나 못했는지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쉽게 제가 이해한 대로 잘 설명해 보겠으나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면 그건 누구 탓? 저자 탓이요. 키워드는요. 자폐증 혹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공동관심, 사회성 기술, 언어 가르치기 되겠습니다. 공동관심에 대해 들어보셨을지 안 들어보셨을지 잘 모르겠네요. 이름에서 아동과 대상자가 공동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뭔가 그런 느낌이 오시죠? 맞습니다. 공동관심의 정의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인용한 정의들을 보시면요. 공동관심은 어린 아동들이 보여주는 의사소통의 가장 초기 형태 중의 하나로 사회적 파트너와 환경에 있는 사물이나 혹은 사건 사이에 coordinate된 관심이다. 제가 이 단어를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요. 어떤 몸의 움직임을 잘 조정한다는 의미인데 조금 어색하지만 조절된 관심으로 일단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절된 관심이라 함은 친근한 사회적 파트너와 그리고 사물, 사건 사이에 시선이 이동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대방도 쳐다보고 관심 있는 물건도 쳐다보고 상대방도 다시 쳐다보고 뭐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많은 연구들은 이 공동관심을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요. 먼저 공동관심을 위한 다른 사람의 제안에 반응하기. 사진에서처럼 아빠가 저것 좀 봐봐 라고 가리키면서 말을 하면 가리키는 방향을 함께 응시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공동관심을 시작하기. 아동이 먼저 관심 있는 무언가를 가리키면서 이것 좀 보세요 라는 행동 혹은 말과 함께 하고 어른은 아이가 가리키는 무언가를 같이 바라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눠집니다. 정상 발달하는 아동의 경우에는요. 9에서 18개월에 비언어적인 공동관심이 이미 발달한다고 하고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네요. 아동이 태어난 지 첫 해의 말쯤에 어른의 공동관심에 반응하기 그리고 공동관심을 시작하기 두 가지 형태에 모두 다 나타난다고 합니다. 몇몇의 연구들은 자폐 아동이 공동관심 기술에 결함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또 어떤 연구자들의 관찰에 의하면 자폐 아동을 정상 발달하는 또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자폐 아동이 공동관심을 위한 제안을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 반응하기가 더 잘 나타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세 이전의 공동관심의 부재는 자폐증의 가장 초기 증상 중 하나이자 지표라고 합니다.
아동의 발달에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보면 아이가 공동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어떤 사물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보나 경험을 함께 나누는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른의 관심을 끌어오려고 공동 관심을 제안한다고 가정합니다. 공동 관심이 나타나는 것은 아동의 사회적 그리고 상호작용적 발달에 있어서 필수적인 핵심 포인트로 묘사됩니다. 왜냐하면 아동의 언어 발달과 사회적 능력의 기초를 제공하는 과정의 발달을 공동관심이 신호하기 때문입니다. 공동관심은 아동의 언어에도 사회성에도 관련이 깊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중요한 공동관심의 기술을 행동 분석적 관점에서 살펴보면요. 사진과 같은 상황에서 어른이 이것 좀 봐봐 라고 공동관심을 제안하는 것은 아이의 반응을 원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른의 요구는 그래서 즉 맨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른의 이 요구가 있을 때에만 이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른의 요구는 아이가 반응을 하게 되는 신호가 됩니다. 즉 변별 자극이 되죠. 이 전체 과정은 그래서 변별 자극에 의해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반응은 이후에 주어지는 어른의 계속적인 사회적 관심 같은 일반화된 강화물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제가 순식간에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맨드, 변별 통제, 변별 자극, 유관, 일반화된 강화물,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할 동기화 조작, 조건화된 강화물, 텍트 이런 단어들이 생소하거나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ABA 공부를 빡시게 하시고 영상을 한 50번 정도 돌려보시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같이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행동 분석가로서 행동 분석적 마인드로 계속 살펴보시면요. 이번에는 아동이 공동관심을 먼저 시작하는 것 역시도 사물이나 사건을 향한 어른의 관심을 원하는 요구, 즉 맨드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한 어른이 있는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 사물이 나타나는 것은 어른의 관심을 일시적으로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동기화 조작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른의 관심이라 함은 이런 저런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른이 자극에 참여하기입니다. 정의하면 논문에서 정의하기로 어른이 의식하고 있는 시각적 지표들 그리고 관심이 있는 사물 혹은 사건에 참여하기인데 또 논문에서 예를 들어주기로는 어른의 눈이 열리고 자극을 향한다. 뭐 이런 예를 들어주네요. 예를 들어줬는데 더 이해가 안 가. 그냥 저의 하찮은 말로 표현을 하자면 아이와 어른이 같이 재미있게 논다고요. 그리고 아동의 사물 혹은 사건, 어른 사이의 응시 이동은 이렇게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른이 자극에 참여하기 위해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자극, 그러니까 어른의 관심이 향하고 있는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러한 자극이 흥미로운 놀잇감이라고 해보죠. 이 놀잇감이 조건화된 강화물로 기능한다 입니다. 풀어 설명하면 이전에 흥미로운 놀잇감에 대한 어른의 호들갑스러운 반응이 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강화물로서 이 놀잇감이 작용한다 라는 말이고요. 오케이. 아니면 전반적으로 증가된 강화와 연합되었기 때문이라는데 이건 또 뭔 소린?
일단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흥미로운 이 놀잇감은 변별 자극이 된다. 즉, 이 놀잇감을 보기만 해도 저 어른이 아주 호들갑스럽고 신나게 놀 것을 아는 신호가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결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공동관심이 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오길래 계속 또 공동관심을 하게 되는 것일까에 대해 분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결과들은 어른이 관여합니다. 3가지 종류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정적 강화의 형태입니다. 이는 어른이 사물, 사건에 참여하는 것으로 공동관심 행동이 강화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아이가 재미있어 보이는 장난감의 공동관심을 표현하면 엄마는 웃으며 그 장난감을 함께 조작합니다. 이런 엄마의 유쾌한 반응으로 아이는 또 다음에 공동관심을 표시하게 되죠. 두 번째 가능성 역시 정적 강화 유관인데요. 이는 너무나도 흥미로운 이 자극에 함께 참여하므로 그걸 더 재미있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강화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이 너무 재미있어 보긴 했는데 뭐가 무슨 버튼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가. 그리고 우리의 해결사 엄마가 도와주면서 너무너무 신나는 놀이를 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경험들로 인해서 아이는 다음에 또 공동관심을 표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부적 강화의 가능성인데요. 이번에는 관심을 표현했던 자극이 좀 무서워 보인다거나 위협적이어 보이는 경우입니다. 자기보다 더 큰 저 멍멍이가 나를 물지는 않을지, 저 진짜처럼 생긴 가짜 악어가 진짜 가짜인지 이런 것들을 엄마한테 눈빛을 쫙쫙 쏴서 어떤 확인을 받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안전을 보장해 둔 듯한 그런 결과를 주는 유관이 존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의 연구들은요, 공동관심이 환경적인 사건과 사회적인 결과들, 유관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유지도 된다라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을 행동 분석가가 조작하는 것을 통해서 자폐아동의 공동관심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생각하기에 주목할 만한 연구인 이분들의 연구에서는 5명의 자폐아동들에게 언어적, 제스처적, 그리고 물리적 촉구를 사용해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어른이 가리키는 것과 응시하는 물체를 따라가기, 눈으로 따라가는 거겠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갖고 놀고 있던 장난감으로부터 어른을 쳐다보기, 그리고 새로운 장난감을 가리키기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실험자는 아동이 바르게 반응했을 때 장난감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로 강화를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분들의 연구는요, 다양한 촉구 주기, 그리고 강화 절차를 사용해서 20명의 어린 자폐 아동들에게 공동관심에 반응하기, 즉 어른이 가리키는 사물을 따라간다고요. 두 번째로 공동관심을 시작하기, 즉 어른과 사물 사이에 조절된 눈맞춤하기, 사물을 어른에게 보여주거나 직접 주기 또는 사물을 가리키기와 같은 것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두 연구들 모두 훈련을 받았던 자폐 아동들이 훈련을 받지 않은 통제 그룹과 비교해서 공동관심에 반응하기, 시작하기 둘 다 전반적인 향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동관심의 반응이 촉구 그리고 강화의 방법들로 촉진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긴 하지만 아직 사회적인 결과를 주는 것만으로 이게 가르쳐줄 수 있는지는 충분히 연구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이 자극에 참여하는 것, 같이 노는 것, 그런 사회적 상호작용이 결과로 주어지는 그것이 강화물로 작용하는지의 연구는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동관심의 제안에 반응하기를 가르친 다음에
공동관심을 시작하는 것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문헌들에서 말하는 공동관심 반응의 형태가 눈맞춤과 제스처만으로 매우 매우 제한적이고, 응시 이동이나 언어적인 코멘트를 하는 것, 언어적인 게시 같은 타겟들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응시 이동 같은 거는 타겟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논문은요, 다양한 촉구 절차들을 다른 분들이 실행했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촉구 절차들과 강화를 사용해서 공동관심을 가르칠 건데요. 공동관심의 다양한 형태들 중에서 응시이동, 공동관심 제안에 언어적으로 반응하기, 공동관심 제안을 언어적으로 시작하기, 이런 것들을 가르쳐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때 tangible,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그런 강화가 아닌 사회적 유관을 사용해서 자폐 아동에게 가르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보상으로 생각하는 놀잇감이나 간식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요. 어른의 칭찬이나 함께 노는 것 같은 상호작용만으로 공동관심을 가르쳐 보려고 한다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논문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